오늘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개인 스토리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그 정체성이라는 게 20대 때 주로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20대 때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정체성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바로 봉사, 공익을 위한 봉사,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의 정체성이 의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 정체성은 문제 해결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병에 지금 걸려 있고,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써야 하는가, 그걸 찾아서 환자를 고쳐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 같으면은 지금이 5번째 직업입니다. 의사, IT 전문가, 그리고 벤처 경영자, 그리고 대학 교수를 거쳐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직업은 바뀌었지만 제 정체성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의사일 때, 그 다음에 V3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할 때, 그게 바로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했고,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의사를 하면서 동시에 V3 만들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V3 만들어서 새벽 6시까지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의과대학 가서 또 의학 연구를 계속하는 그 기초과학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힘든 삶이지만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지만 하고 저는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사회로부터 빚진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 시절에는 의료 봉사 활동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아내도 만나게 됐습니다만, 그러다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더 이상 의료 봉사는 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때 컴퓨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이 되고, 이걸 제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V3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무료로 배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른 분께 도움이 된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는 저한테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7년 동안 일을 했던 건데요. 근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바이러스가 매년 2배씩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작업을 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바이러스 백신을 하루만 늦게 배포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손해를 봅니다.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하루 3시간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의과대학에서는 이제 지도 학생을 받을 때가 됐는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도 그 일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일을 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민 끝에 의사는 저 말고도 많지만 이 백신 만든 사람은 그 당시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사회가 저를 더 필요로 하는 곳에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의대 교수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벤처 기업을 창업하면서 V3 백신 만드는 일을 전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결정할 때 사실 두렵더라고요. 1년 정도를 제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의 시간이 정말로 길었습니다. 제대로 정말 교육받고 석사 박사 받고 교수가 된 사람이 이거 다 버리고 경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미지에 아마도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분야 일을 시작을 한다는 게 보통 공포스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결심했습니다. 성공 확률 따지지 않고 내가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무료로 배포했던 V3 회사 형태로 만들더라도 계속 일반에게는 무료로 배포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체나 또는 관공서 같은 곳에는 이 백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걸로 다시 또 일반에게 무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사회적 기업이더라고요. 그게 사회적 기업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그래도 자생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사실 요즘 사회적 기업들 기업 지원들을 많이 받고 계신데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지원 없이도 자생적으로 살아남으면서 사회 공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기업도 건강하고 사회도 더 건강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다들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회사 망한다고 의사가 경영도 모르면서 뭐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하고 있냐고, 우선 살아남아야 돈을 벌어야지 좋은 일을 할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흔히들 회사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일반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기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면 그러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만 벌면 되는 게 기업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다 생각을 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기업의 전체적인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서 기업이 수익을 내죠.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생각 정리가 제가 완전히
이제 결심을 하게 된, 의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만 했다면 제가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는데,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결과라면 제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쪽 다 사실은 기업에서의 수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굉장히 큰 철학적인 두 가지 방향인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는 거죠, 경영자들이. 근데 저는 기업에서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고요. 보다 더 옳은 일을 선택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안랩의 CEO로 있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서 존경받는 10대 기업 안에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요. 처음에 경영 제가 잘했겠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다 저한테 있는 거죠. 경영자가 제대로 경영을 잘 못하니까 회사가 계속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원이 한 20명 되던 시절인데요. 그때 그 보험 외판원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워낙 수완이 좋고 설득력이 좋은 분이어서요. 그분도 성이 안씨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테 20명 정도 직원이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날 저 혼자 안 한 거죠. 저한테도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참 제 상품이 좋더라고요, 보험 상품이. 근데 저 혼자 안 했던 이유가 1년 뒤에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험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직원들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 다 달아나 버리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 직원들이 보험 가입서에 막 서명하는 거 그냥 이렇게 부스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근데 그 증거가 지금 안랩에 있어요. 뭐냐면 안랩이 창업한 일의 전통 중에 하나가 전 직원이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창업할 때 첫 해 7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95년에 창업했는데 96년, 97년, 98년 3년 사진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1년 후에 망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서 전 직원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서 사진을 안 찍었어요. 근데 99년부터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안랩이 그 판교에 있습니다. 판교에 제일 먼저 빌딩 지은 회사가 안랩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모험을 걸은 건데, 제가 지금 직원이 1200명이죠. 그리고 지금 건평 10,000몇 평 정도 되는 건물에서 있어요. 근데 저는 경영에 이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주주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빌딩